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블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테이블 말고도 이 DB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기 보면 테이블 구조를 수정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구조를 수정하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알터 테이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알터. 뭐 모디파이 이렇게 얘기하는 있습니다. 알터 테이블이라 쓴 다음에 아티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ID 컬럼을 추가를 해야 될 거면 컬럼을 추가할 수 있는 add 컬럼이라는 게 있어요. add 컬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써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id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ID 컬럼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int라 쓰면 되고, int라는 거는 저희가 정수를 넣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first라고 쓰게 되면 이게 뭐냐면 맨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그러니까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타이틀이 첫 번째, 바디가 두 번째죠. 근데 이걸 first라 쓰게 되면 타이틀 위에다가 여러분의 아이디를 배치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보면 아이디 위에 있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썼는데 이 테이블이 아니라 SQL 쿼리만 쓰다가 자 이렇게 뭐 나온다거나 이거는 좀 다르구나.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뭐 1064, 1060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듀플리케이트 컬럼이라는 거는 이미 존재해서 그런 거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기 에러 메시지가 1064가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문법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1064이신 분들은 문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 문법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튼 제가 세미콜론만 빼먹고 해볼까요? 또 되네요. 세미콜론 뺐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튼 문법이 잘못 쓰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되네요. 보이죠? 1064 나온 거. 센텍스 에러. 그래서 혹시라도 1064를 경험했다 하신 분들은 문법을 잘못 썼기 때문에 나오는 에러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오타가 있다거나 문법을 잘못 썼으면 그 문법을 확인한다거나 둘 중 하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셀렉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rom, 그 다음에 article, 뭐 이런 식으로 article 테이블을 조회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왜 널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ID 추가하고 거기다 데이터 안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ID 컬럼 추가하죠? 그러면 그 값은 널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널로 이제. 왜냐면 우리가 널로 뭐 이렇게 옵션을 걸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디를 넣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 개념은 다 외워야 되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MySQL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데이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쿼리랑 테이블을 다루는 쿼리, 데이터를 다루는 쿼리가 다 달라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비슷하다라는 거만 아시면 사실 뭐 구현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일단 생성, 그 다음에 삭제. 데이터베이스는 수정하는 게 안 돼요. 생성과 삭제밖에 없습니다. 얘는 뭐냐면 create, 데이터베이스. 자, A1. 그러면 이건 뭐예요?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생성한다. 그러면 삭제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쓴다? 드롭이죠, 드롭. 근데 조금 더 우아한 표현을 쓴다면 어떻게 한다? 왜냐면 이렇게만 쓰면 A1 데이터베이스 없으면 에러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존재하면 삭제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exists라고 써가지고 존재하면 누구를? A1을 제거해라. 이게 조금 더 우아한 표현이죠. 우아한 표현. 자, 그 다음에 조회. 조회는 뭐였죠? 그렇죠. show data basis. 복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 여러 개니까. 자, 그러면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생성, 수정, 생성, 삭제, 조회,
수정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수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러면 생성은 아까 어떻게 한다 했죠? create, table, 그 다음에 article. 근데 이제 얘는 테이블 생성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생성? 이 문법이 여기에 MySQL 테이블 생성 뭐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아닌가? 크레이트가 맞을 거예요. 크레이트가 맞고 제가 순간 딴 거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 추가할 때 데이터베이스 추가할 때 문법이 좀 달라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크리에이트 테이블 쓴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쓴다? 컬럼명 쓰죠? 그죠? 컬럼명. 컬럼들을 이렇게 쓴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삭제 같은 경우는 뭘로 삭제할 수 있냐면 드롭, 테이블, 그 다음에 아티클.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롭, 테이블, 아티클 하면 이거는 아티클 전부 다 삭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조회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한다 했죠? 조, 테이블스. 있는 거 다 불러라. 다 불러라.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수정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컬럼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테이블 자체를 수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티클 이름을 변경하거나 그런 불가능해요. 아티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이름을 수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컬럼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자, 추가 알터 테이블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 정척이 필기에 데이터베이스 문제 나옵니다. 실기도 나와요. 실기에서도. 알터 테이블 아티클 그 다음에 add 컬럼 mn이죠. 컬럼. 자, 그 다음에 id int 그 다음에 first 그죠? add 컬럼은 추가. 그러면 자, 여기다가 삭제 그 다음에 수정.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add니까 드롭이죠. 드롭. 그러면 얘는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써줍니다. id 삭제, id 컬럼 삭제. 자, 그 다음에 id 컬럼을 수정하는 거. 자, 얘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수정하실 때 이제 드롭이 아니라 모디파이거든요. 근데 모디파이 하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럼 일단 선택하시고, 여기까지가 선택이에요. 수정할 컬럼을. 그러면 수정할 컬럼을 뭘로 선택하냐? 뭐 여기다가 id int 뭐 제가 여기다가 뭐 대충 그냥 예시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컬럼 수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컬럼 수정하실 때는 컬럼명만 쓰는 게 아니라 컬럼에 들어가야 되는 속성도 같이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서브젝트라는 컬럼을 수정하는데 그럼 뭘로 수정하겠냐? 서브젝트를 뭐 마차를 얘를 뭐 200자로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64로 쓰게 하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6가지 선택한 다음에 수정할 거 컬럼과 명까지 다 컬럼명만 쓰는 게 아니라 속성까지 같이 써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도 생성 그 다음에 수정 삭제가 있다. 자, 생성 어떻게 한다 했죠? insert into 그 다음에 article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insert into 말고도 뭐가 있냐면 select insert라는 게 있어요. 자, 검색하면 나오죠. 그러면 select insert라는 거는 뭐 이렇게만 나오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지금 insert into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insert into라고 쓴 다음에
추가를 할 때 어떻게 추가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방금 했던 게 인설트 뭐 인투 쓴 다음에 아티클 쓰고 여기다가 뭐 했어요? 아, 이거 아니죠? 뭐 셋 한 다음에 뭐 타이틀을 내용, 제목이라 쓸게요. 제목. 그 다음에 어떻게 썼어요? 그 다음에 바디. 자, 이렇게 썼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nsert into article이라고 써주시고, 그럼 여기 보면 컬럼명만 있죠? 그치? 여기다가 타이틀, 그 다음에 바디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value라 쓴 다음에 value라 쓰고 어떻게 쓰면 돼요? 제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추가가 돼요. 그러면 insert into values 이게 문법이, 이걸 저는 이걸 잘 안 써가지고 이걸 많이 쓰거든요. 이게 문법이 맨날 헷갈립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정보 처리 기사 필기에서도 이게 나와요. insert into values인가? insert 그 values, 차라리 이게 돼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values라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걸 왜 안 쓰냐면 직관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이거 봤다가 순서대로 이걸 다시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타이틀이 제목 들어가고 바디에 내용 들어가는구나. 좀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저는 요거보다는 요걸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둘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쓰든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근데 가끔씩 필기 시험에서는 요게 더 많이 나와요. 요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용적인 건 이게 더 실용적이다. 뭐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 취향 차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취향 차이다. 자, 여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insert into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아티클 쓴 다음에 내용물 쓰잖아요. 그쵸? 뭐 타이틀은 뭐고 뭐 이렇게. 자, 수정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아티클. 근데 얘네 이제 업데이트 아티클 쓴 다음에 그냥 업데이트만 쓰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set이라고 써줘요. 이건 세트예요. 업데이트 아티클 set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타이틀 한 다음에, 자, 이건 뭐냐면 업데이트한 아티클 한데 모든 컬럼의 타이틀, 그러니까 모든 타이틀의 제목일로 바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삭제 같은 경우는 delete예요. delete. 그 다음에 from article. 근데 얘는 그냥 삭제할 수가 없고요. 보통 삭제할 때 어떻게 삭제하냐면 아이디로 접근해 삭제합니다. 1번 하면 1번 아이디, 2번 하면 2번 아이디, 3번 하면 3번 아이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 insert into 얘는 뭐였어요? set을 쓴다 했죠? 그죠? 그럼 타이틀 한 다음에 제목 여기다 쓰시고, 제목이, 그 다음에 바디 한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써요? 내용 1.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셋하면 모든 게 제목 1로 바뀌니까 여기다가 뭘 같이 써주냐면 where를 같이 써줍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1번 아이디의 타이틀을 제목 1로 수정해줘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 자, 조회는 제일 많이 씁니다. 바로 뭐? 셀렉트. 셀렉트. 그 다음에 from. 자,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 조회하는 거죠. 모든 아티클 테이블. 그 다음에 아까 create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뭐 썼어요? 아까? 뭐 id는 뭐 int 그냥 쓸게요. 타이틀은 그 다음에 body. 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죠? 이거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내용도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개념입니다. 빨리 외우면 외울수록 좋아요. 근데 만약에 못 외우겠다면 많이 써보면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존 데이터에 ID 값을 이제 추가를 해달래요. 그죠? 그러면 기존의 ID는 어떻게 됐어요? 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럼 데이터 수정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업데이트. set id 1. 자,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수정된다? 1로 수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가 1로 수정되기 때문에 F9 누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you are about to execute update statement without where, where를 안 썼다. 그러니까 클로저라는 거는 클로저는 절이거든요. where 절이라는 걸 안 썼다. 그러니까 너 그냥 무시하고 하겠냐?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모든 아이디가 1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널인 녀석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쓴다? where id is null이라 써야 돼. 널도 그냥 대문자. 그러면 어떻게? 널인 녀석, 즉 널인 녀석이 뭘로 바뀐다? 1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조회해 볼게요. 자, 이러니까 또 문제가 뭐예요? 널이었기 때문에 다 1번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부터 실수한 거예요. 왜? 아이디를 안 넣었기 때문에. 테이블 생성할 때 아이디 자체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 아이디만 뭘로 바꾸래요? 1로, 그러니까 두 아이디를 2로 변경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업데이트 있죠. 자,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아티클 쓰시고 set id는 2로 바꿨는데 뭐로 쓰래요? 리미트. 자, 리미트를 쓰게 되면 하나만 뭘로 바뀌냐면 2로 바뀌어요. 자,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 이렇게 하면 지금 아이디가 뭐 하나만 2로 바뀌는데 그래도 하겠냐? 그냥 무시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관없으니까. 자, 보이죠? 데이터 조회하니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죠? 하나 바뀌었잖아요. 사실 순서대로 하게 되면 좀 그렇지만 바뀌긴 했어요. 자, 그래서 리미트는 강제로 수정을 몇 개만 하겠다? 한 개만 하겠다. 강제로 뭔가를 바꾸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고창 나옵니다. DB뷰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추가했고, 자, 이제는 데이터 한 개를 추가하는데 뭐 하래요? ID는 3으로 추가해달래요. 그럼 아까 제가 인설트 인투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아티클 쓴 다음에 자, 여기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했죠. 그죠? 요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걸 이용해서 써볼게 한번. 자, ID 타이틀 그 다음에 body 이렇게 쓰고 values 그 다음에 뭐라 쓴다? 3 제목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되죠? 추가되죠? 근데 이거를 일단 다른 걸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나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추가했어요. 똑같은 문법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조회해보면 자, ID 3번 들어가 있죠? 제목 3, 내용 3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자, 이번 게시물을 이번에는 뭐 하래요? 삭제를 해달래요. 자, 그러면 삭제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코드 쓰다가 내가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요 시점 있죠? 요 시점. 요 점에서 컨트롤 시프트 홈 눌러가지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F9 누르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되는 건 데이터베이스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얘 말고 요거 때문에 그럴 텐데. 자, 요거 좀 볼게요. 에러 A1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여기까지는 그쵸. 왜냐면 요거 같이 실행하면서 요게 지금 인식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네. 아티클 테이블이 없어서 그래요. 또 그러면 아티클 테이블까지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에러가 나려나? 한번 볼게요. 그냥 저만 해볼게요. 또 에러 나네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견고해진 것 같아요. 뭐야?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그냥 하나씩 실행합시다. 안타깝지만. 하고 실행하고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냥 실행한다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안 되죠? 됐어요. 그냥.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래요? 제거하래요. 그러면 이제 2번 데이터를 제거해야 되니까 delete from article where id 2 그죠? 2번 데이터를 뭐 한 거예요? 제거를 해라. 제거됐죠. 자, 제거한 상태에서 데이터 조회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1번, 3번. 자, 그러면 이제 날짜 칼럼을 추가해야 돼요. 그럼 아까 칼럼 추가하는 거 어떻게 한다 했죠? 알터, 테이블, add, 칼럼. 그쵸? 이거 대문자로 안 써지나? 또 그러네요. 자, add 칼럼 어쨌든 써주시고요. 레지 데이트.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트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쓰고 말씀드릴게요. 부터 id. 자, 이거는 이제 id 뒤에다가 보내는 거거든요. id 뒤에다가. 그래서 데이트 타임은 날짜를 넣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지 데이트만 쓰면 얘가 데이터, 그러니까 뭐 어떤 날짜에 대한 형식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다 데이트 타임이라 쓰면 날짜 형식이라는 걸 이해를 합니다. 자, 어디서 오타 나갔을까요? 1064는 오타예요. 애프터 데이트 타임, 애프터 아이디, 컬럼, 레지 데이트. 한번 볼게요. 알터 테이블, 센텍스, 매뉴얼. 지금 아이디가 없나? 한번 볼까요? 132 있죠? DSC 아까 아이디 있고요. 그 다음에 알터 테이블 자 아티클 했었죠. 어디다 추가하는지 또 얘기 안 하고 쓰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레지 데이트 들어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찬가지로 조회하면 자 날짜 비어 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비어져 있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1번 게시물에 있는 비어있는 날짜 채우려. 이거 옛날에 제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난 건데 지금 언제요? 0405라 쓸까요? 그냥 시간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게시물에 비어있는 날짜 정보 어떻게 채우래요? 채우면 되죠. 어떻게? 업데이트 아티클 셋. 그 다음에 레지 데이트를 뭘로? 요거로 채워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here 이제 널. 자, 널인 녀석의 데이터를 뭐 한다? 채워넣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널인 게 다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1번 게시물이니까 여기다가 뭐라 쓴다? 이렇게 써야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데이터 조회. 자, 이번에는 2번 게시물만 날짜 넣으면 된대요. 자, 그러면 2번 게시물 날짜 넣을 때 여기 보면 now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select라 쓴 다음에 now라 쓰면 이건 뭐가 나오냐면 자, 보이시나요? 지금 날짜 나오는 거. now. 바꾸면 계속 이제 요거 계속 실행하면 바뀌어요. 보이죠? 시간 계속 변경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할 수 있다? now라는 걸 이용해서 굳이 내가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3번 게시물에 대해서 now라 쓰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그렇고 나서 데이터를 조회해 볼게요. 잘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하시면 날짜까지 채워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